예, 오늘은 한 2주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오픈 AI 챗 GPT라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용은 솔직히 부모님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 AI 기술과 그 미국 입시가 어떻게 접목이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 내용이 흘러갈지. 그래서 첫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입시 때 AI 챗 GPT가 활용이 한번 됐습니다. 활용이 된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이 챗 GPT가 뭔지, 그리고 이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SA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챗 GPT가 매우 훌륭한 기계는 맞아요. 그리고 훌륭한 프로그램은 맞지만 과연 한계는 무엇인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챗 GPT에 대응하는 지금 기술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고, 또한 대학교 또한 이 기술의 한계점을 가지고 그 입시 정책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이제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에세이를 쓰려면은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돼야 되는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오픈 AI 챗 GPT 1. 그래서 오늘은 세 파트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 이게 기회인가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일단 어 오픈 AI 챗 GPT는 지금 3세대까지 나왔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서 다들 들어봤겠죠? AI 하면은 우리가 다양한, 특히 공대 아이들이 이 내용을 많이 공부하겠지만, 이제 공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그 대학교 입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연역을 한번 볼게요. 솔직히 그 챗 GPT가 나오기 전부터 이 기술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가 아이들의 글쓰기, 그다음에 에세이에 대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래멀리 같이 아이가 썼던 글을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표현적으로나 아니면은 톤적으로나 이렇게 고쳐주는 그 기술이 있어요. 솔직히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대학교에서나 고등학교에서나 모든 기관에서나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글이라는 거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세대 우리가 기술력을 본다면은 단순히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똑똑한 문법 확인, 표현 그 정리해주는 그러한 기술력이었고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마다 쓰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설득하는 글을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설명하는 글을 써야 되고, 어떨 때는 묘사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2세대 퀼버트나 워튠 같이 우리가 글을 입력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고쳐줘요. 즉, 패러프레이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를 입력하고 글의 목적을 제시하면은 그래멀리는 단순히 문법이나 아니면은 문장의 길이나 이거를 고쳐주는 반면에 퀼버트나 워튠 같은 경우는 아예 문장을 새롭게 써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패러프레이징 자체는 뭐 불법은 아니고 그다음에 아이가 원 텍스트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챗 GPT만 있는 건 아니고 제스퍼 AI도 있고 컨텐트 버트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이 3세대, 즉 이제 AI Generated Essay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3세대 기술은 아이가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1세대랑 2세대는 우리가 직접 글을 쓴 다음에 그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의 이제 흐름, 아니면 글의 난이도, 아니면 글의 플로우, 이런 거를 수정해 주는 반면에 이 챗 GPT가 지금 가장 앞서 있고 뭐 제스퍼 AI하고 컨텐트 BOT는 좀 비싸요.
정확도도 조금 떨어지고 하지만 똑같아요. 기능은 챗 GPT하고 네, 지금 누가 손을 들었네요. 네, 어떤 부분이죠?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답을 하려고 할 텐데, 저희 행정팀도 뭐 이런 내용이 보이면은, 먼저 이렇게 좀 대응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세대 우리가 보면은 오늘의 문제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아이가 글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대신 써주는 거예요. 대필이죠. 대필은 안 되는데, 챗 GPT를 가지고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한번 예시를 가지고 이 챗 GPT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챗 GPT를 보게 되면은 먼저 한번 작년에 이제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쓴 건 아니고 forbes.com 웹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위에 소스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챗 GPT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커맨드 워드를 넣어요. 이 글에 어떤 유형의 글이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 학생이 쓴 건 뭐냐면은 대학교 입시 에세이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18살에 고등학교 12학년입니다. 나는 먼저 전제를 넣어요. 이 조건은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다 똑같이 넣겠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일단 여기서 봅시다. 대학교 입시 에세이, 그 다음에 18살 아이라고 우리가 조건을 달면은 일단 풀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입시 에세이에 대한 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8살에 쓰는 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특징을 좀 더 봅시다. 이 학생의 출신은 이민자네요. 인도에서 왔고,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에 이 아이의 부모님이 식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한국에 사는 아이라면은 whose parents are from Korea,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민자다. 그리고 부모님이 변호사라면은 뭐 but who now owns a law firm in Irvine.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출생과 가족의 팩트를 쓰게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에 대한 이제 배경이 나오고 또 이 학생에 대해서 배경이 나오겠죠. 또 이 학생은 수영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10학년 때 부상을 당했네요. 그리고 나중에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즉, 지금 이 조건들을 보면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어떤 조건의 아이인가? 첫 번째 줄은 다 똑같겠죠. 어차피 대학교 입시 에세이를 쓰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조건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거는 이 글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어 제한도 걸 수 있죠. 어차피 메인 에세이가 650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 650단어라고 하면서 글을 쓰고,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커먼 앱 에세이 중에 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답해 650단어로 대답해 달라. 조건은 뭐냐면은 대학교 입시 에세이고 18살이고 이민자고 부모님은 식당을 하시고 이 아이는 수영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부상을 당했고 나중에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순간 챗 GPT가 에세이를 써줘요. 근데 잘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부모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이민자로서의 경험,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의 경험이 나한테 큰 영향을 줬다. 아까 배경에 집어넣었던 팩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렸을 때 식당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처음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성실도와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나 또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런 경영학을 성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나 또한 나중에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이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냐, entrepreneurship을 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네 학교에서 다양한 그 기회를 누림으로써 나 또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이거 쓰는데 2초도 안 걸려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글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글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입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은 그리고 에세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 글은 문법적 오류는 없어요. 또한 이 글은 내용적으로 틀린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읽는 순간 이 아이가 그냥 너무나 지네릭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일반돼 있어요. 정보는 맞는데 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뭐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그 글 자체가 예쁘고 문법적인 오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요구하는 그 없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좋은 글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AI가 아니겠죠. 만약 이렇게 1차적으로 필터링을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스텝 2 뭐냐면 이렇게 글을 또 제시하면은 또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은 고맙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뭐였다면은 이 아이는 첫 번째 만들어진 글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주어진 팩트에 대해서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거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이 글에다가 그 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글을 넣어주고 아까 배경 그랬죠. 이민자, 수영, 그다음에 그 뭐 인도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넣어주고 특히 이 식당에서 아까는 단순히 목격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달라, 보충 설명해 달라고 인푸트를 하면은 또 글을 만들어줘요. 수정해가지고. 그럼 봅시다. 그, 또 그래서 이제 수정된 글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까는 단순히 식당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관찰하면서 나 또한 그 성실함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까 식당에서 일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주세요 하니까 오후랑 주말에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작업을 했다라는 뭐 구체화를 조금 넣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러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hard work, dedication, customer service 등등과 같은 그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요소들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earning을 좀 집어넣어 주네요. 그다음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그 마케팅이나 아니면 광고 쪽으로 일하고 싶다. 그리고 그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만들어줘요. 아까 첫 번째 버전보다는 많이 더 좋아졌지요. 좋아졌는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나중에 제가 할게요. 나중에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챗 GPT를 통해 가지고 내가 조건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 가지고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에세이를 한없이 수정해 줄 거예요. 끝도 없이 에세이가 수정되고 구체화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에세이가 만들어지는데 몇 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웬만한 아이들이 쓰는 글보다는 나아요. 그거는 저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에세이를 봤는데 지금 웬만한 아이가 쓰는 글보다 이 챗 GPT가 쓰는 글이 낫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혹이 많은 거죠. 특히 아이들이 유혹이 많을 것 같아요. 에세이는 써야 되는데, 그리고 에세이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쓸까? 아니면은 단 몇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에세이를 만들까? 그리고 부모님이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또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일단 내용의 흐름상.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간은 가요. 그래서 메인 에세이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그 작년에 두 개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메인 에세이를 쓰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위스콘신 메디슨 에세이를 하나 그 AI가 한번 써봤어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 제일 먼저 넣는 거는 그 이 학교 질문을 집어넣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을 계속 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또 다시 비즈니스하고 마케팅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대해서 위스콘신 메디슨의 배지스 그 미식 축구팀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또한 본인의 그 가족 식당에서 파트타임 일을 했다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또 AI는 이거에 맞춰가지고 글을 또 써줘요. 여기서 보면 I decided to apply to the Wisconsin Medicine because it's a top-ranked university with a strong reputation for its business and marketing program. 그래서 나는 위스콘신 메디슨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그 위스콘신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비즈니스 전공자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줍니다. 근데 또 아까처럼 그 우리가 첫 번째는 항상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I 그 챗 GPT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이 위스콘신 메디슨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라. 나는 경영학 전공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식당에서 일했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글을 써줄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스텝 2. 또 여기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전제 조건을 건 건 뭐냐면은 왜 아이들은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넣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경험에서 식당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겪었던 어려움, 그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배웠던 그 실력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내용을 보충해 주세요라고 또 지시를 하면은 글을 만들어줘요. 또 봅시다. 그 여기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의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디시워셔 그 닦는 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그 관심을 키워갔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죠. 조건 자체가 경험했던 어려움이잖아요. 그 어려움.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뭐냐면은 사업이라는 거는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있고 시즌이 있고 업 시즌이 있는데 이 AI는 이 업 시즌 때 그냥 마케팅이라는 키 단어를 넣기 때문에 손님이 없었을 때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마케팅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넣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쓴 게 뭐냐면은 그거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대회에 나갔고 그다음에 그 마케팅 플랜을 만들었고 그 플랜은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결국적으로 이 플랜은 성공적이었다라는 글의 내용을 저희한테 제공했습니다. 지금 앞에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일단 AI 자체가 그 글을 되게 쉽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커맨드 워드 있잖아요. 어떤 유형의 글이다, 몇 자여야 된다, 어떤 내용 보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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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해달라. 이거는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계속 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근데 이게 문제점보다는 일단 이 기술 자체가 앞으로 아이들이 에세이를 쓰는 그 방향성과 에세이에 대해서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너무 쉽죠?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아까 말했던 1세대 그래멀리나 2세대 패러프레이징 디바이스를 쓸 필요 없이 이 아이가 써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래. 그 오픈 A가 써줘요. 문제죠.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미국 대학교랑 그 다음에 많은 기관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챗 GPT를 없앨 수는 없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세대 고민은 이 구조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그리고 지금 이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올해 입시 11월 달에 갔을 때는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2023년 2월 현재로서는 이 구조예요. 그 오픈 AI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우리가 커맨드 워드를 넣어주면 에세이를 써주는 기술이고
GPT-0는 뭐냐면은 오픈 AI, 즉 챗 GPT가 썼냐 안 썼냐를 결정해주는 또한 또 해킹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그 GPT-0를 가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래가지고 이런 창이 뜨는데 그래서 요 아래 박스 있잖아요. Try it out.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그 아까 나왔던 그 메인 에세이와 위스콘신 에세이를 커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여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떠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은 완전히 AI가 쓴 글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어떠한 그 코딩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전 몰라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개발한 사람들이 그 코드가 있겠죠. 저는 모르지만. 그런데 신기한 게 여기서 이제 넣으면은 이 결과가 나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은 우리가 그냥 아까 봤던 그 챗 GPT가 만들어준 글 있잖아요. 그 글을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통째로. 통째로 넣어보니까 요 text is likely to be written entirely by AI. 이거는 아예 완전히 AI가 썼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몇 프로 이게 아래 또 나오거든요. 색깔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챗 GPT가 아무리 글을 쉽게 써주더라도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글을 만들어주는 거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라는 거는 어딘가에 있고 또 챗 GPT가 형성한 글에 대한 흔적 또한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GPT-0라는 게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본다면은 그러면 GPT-0, 챗 GPT 별 의미 없는 거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GPT-0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딱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또 GPT에다가 아까 우리가 챗 GPT에다가는 무한으로 우리가 커맨드를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넣는 커맨드는 뭐냐면은 Please change the tone of the essay that does not sound like an AI generated essay. 즉 AI가 쓰지 않은 것 같이 써달라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질문을 계속해요. 우리가 대학교 입시 에세이, 나는 몇 살이다, 어느 배경이다, 뭘 좋아한다,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해가지고 계속 수정해요. 그리고 그 글이 일단 나오면은 그 글을 가지고 챗 GPT-0에다 넣으면은 이게 잡혀요. 하지만 잡힌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면 돼요. GPT로. 챗 GPT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AI가 안 쓴 것처럼 해주세요 하면은 똑같은 글인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아까는 우리가 entirely by AI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때는 또 entirely by human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AI가 쓰긴 쓴 건데 이 그 GPT-0가 그러니까 챗 GPT에다가 AI가 안 쓴 글처럼 다시 써주세요라는 그 커맨드를 넣는 순간 또 새로 써줄 거잖아요, 글을. 그러면은 그 글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GPT-0에다 넣는 순간 이 내용이 또 인간이 쓴 거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한 20분, 25분을 걸쳐가지고 챗 GPT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글이 변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그냥 챗 GPT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챗 GPT를 마스터해가지고 근데 이 마스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 이건 아니라 마스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까도 보다시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면은 챗 GPT에 들어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대학교 입시 에세이 질문 넣고 내가 누구다 누구다 계속 그리고 수정을 한 10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은 글이 나와요.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그 GPT-0에 넣으면은 이제 A가 썼냐 안 썼냐 그 퍼센티지가 나올 거잖아요. 퍼센티지가 조금 높게 나왔다. 그럼 다시 또 챗 GPT로 돌아가 가지고 걔한테 또 커맨드를 하세요.
야, 그 AI가 안 쓴 것처럼, 그 다음에 기계가 안 쓴 것처럼,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속 refine 에디팅이죠,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기계 에디팅이에요. 이 에디팅을 하다 보면은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AI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AI가 안 쓴 글이라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에세이를 진행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죠. 그리고 이러한 그 챗 GPT가 그러면은 그럼 더 이상 챗 GPT 때문에 컬리지 에세이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픈 AI 챗 GPT 1 기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는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트레인된 챗 GPT에다가 내 정보를 어떻게 넣고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글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AI 그 챗 GPT를 가지고 컬리지 에세이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실험은 해보세요. 챗 GPT에 가입하셔가지고 좀 유료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렉이 많이 걸리는데 유료로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해봐가지고 지금 왜 해봐야 되냐면요. 그리고 저도 왜 계속 하고 있냐면은 AI가 만들어내는 글의 한계를 저는 계속 찾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교들도 그거를 하겠죠. 이게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의 차이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화이트 해커의 관점에서 이걸 계속 접근할 겁니다. 근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해커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시스템을 극복해가지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을지. 그 과정 또한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유의미한 그 에세이의 준비 과정이 될 거고, 그 에세이의, 그럼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가 좋은 에세이인지, 뭐가 안 좋은 에세이인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는 그 챗 GPT 1 기회인가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